안녕하십니까. 차관입상담소 이석입니다. 시인 이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동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 올려본 적 있었죠. 제가 동영상이야 이제 입시 설명이나 이런 거 하면은 저기 이제 촬영해서 올리는데 뭐 그런 입시 설명이 말고 좀 짤막짤막한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좀 입시랑 관련해서 디테일한 면들을 갖다 얘기를 해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탄핵 기념으로 한번 해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이게 뭐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평을 해주세요.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미신이라 그럴까요? 그 미신들을 좀 깨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시 쪽에는 미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가지고 그 미신을 깨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도 올리고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스타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음원을 뭐 팟캐스트에 올릴 수도 있고 뭐건 좀 생각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얘기를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도 올라왔었던 내용인데 그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프리젠테이션을 원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옆에다 요 보이시죠? 여기다 지금 원노트 띄워놓고서 소프트캠이라는 방법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촬영해서 붙인 그런 형식이에요. 나름 뭐 근데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중요한 거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려는 거는 뭐냐? 서강대 학생부 종합. 뭐 서강대 학생부 종합이나 뭐 서울대 학생부 종합이나 그놈인데 일단은 서강대 가지고 할게요. 밴드에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서강대 학생부 종합은 이제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도형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일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자기주도형 이렇게 놓고 원노트가 좋은 게 이런 게 가능하죠. 써봐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일반형 놓고 칸을 갖다가 서로 일치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야지 비교가 되죠. 참 저렴하게 하고 있죠. PPT가 없어가지고 전자칠판을 쓸까 아마 생각도 들어봤는데 뭐 하러 그래야 있는 도구 잘 써야죠. 자, 서강대는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이라는 이제 두 가지 그 교상이 옆에 떴네요. 뭐 안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 유형으로 학생부 종합을 실시를 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이제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서강대에서 강조를 한다 그래야 되나? 특히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이제 그 메리트로 다가오는 게 그 부분이죠. 어떤 거냐면 하나가 그 서류 제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은 원서 접수 타이밍 있죠. 그 9월달에 있는 수시 원서 접수 때 그때 서류가 다 한꺼번에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수능 이전 제출이라고 할게요. 제출. 반면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으로 띄어놔야겠네. 칸이 나중에 겹치니까. 일반형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 시점이 수능 이후 제출이에요. 아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좀 넓혔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 수능 이후 제출이라는 측면은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능 결과 이제 가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수능 결과 그러니까 실제 수능 성적이 아니에요. 가채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그 내가 서강대 응시 여부를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은 응시라 그래서 내가 뭐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서류 평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 했어요. 근데 내가 수능 시험 무지하게 잘 봤어요. 그럼 나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서강대에 가서 서강대에다가 나머지 서류를 다 제출해버리면 서강대가 그걸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강대 납치될 우려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내가 제출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기준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서강대 응시하지 않고 이제 정시로 다른 대학을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형적으로 그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수시 납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거 이게 참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인지 부족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들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그거죠. 수능 너무 잘 볼까봐 걱정되죠. 그죠? 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설명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능 잘 볼까봐 걱정되죠. 그 알고 보면 기대사항이에요. 근데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입시 관련된 그 어떤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수능 잘 보는 것, 수능 잘 본 다음에 납치되면 안 된다, 뭐 수능 고려해라, 뭐 신중하게 수시 지원해라 막 하면서 막 떠들어대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수능 잘 보는 걸 또 걱정하는 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납치. 자, 수시 납치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그럼 뭐 나중에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일반형과 자기주도형의 차이점, 서류 제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일반형은 내가 나의 어떤 그 마지막 타이밍, 마지막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서강대도 그걸 의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수시 납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게 이제 차이점 됐고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많은 그 전문가들의 오해를 일으켰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일반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자기 주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능 미응시자의 경우는 일반형을 지원할 수가 없겠죠. 지원했다면 반드시 수능을 봐야 되는 거고 거꾸로 자기주도형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실제로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자기주도형 쪽은 그 수능에 약한 그룹들 있죠. 그러니까 뭐 외국고 출신자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고 출신자가 많으니까 다른 뭐 일반고는 덜 지원하냐? 아니야, 일반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목도 그 우리 뭐 외고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합니다. 거꾸로 일반형은 이제 수능에 이제 강점이 있다 하는 쪽이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뭐 수능에 강점이 있든 뭐 없든 간에 어차피 이게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일단 수능 최저 없다 있다 요거 이제 구별해두고 근데 그 일반 쪽의 어떤 그 오해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자 일단 내가 수능을 본다. 보고 나면 나는 수능 최저를 돌파할 거야. 하지만 나의 상대방들은 수능 최저를 갖다가 돌파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수능 잘 보고 너무 걱정하죠. 그래서 자 2016학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특히 2016학년도는 띵동대고 난리를 치고 있네. 2016학년도는 이 서강대 일반형의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셌던 시절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문사회의 경우는 3개력 합이 얼마였더라? 4등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연계는 그 합이 6이었던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빡센 수능 최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수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들이 그 일반형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 지원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얼마가 지원했냐면는 그 최초 경쟁률, 그러니까 그 원서 접수된 거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최초 경쟁률이 32.5예요. 32.5대 1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명 선발하는데 32.5명이 지원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1차적으로 가채점을 했더니 수능 최저 날라갔네. 수능 최저 불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수능 못 보는 경우가 50% 나오니까 그 멤버들 빠질 것이고 또 혹은 그러니까 뭐 저 서류를 아예 제출 안 하면 돼요. 그래 나 망했다. 서류 제출 안 할래. 거꾸로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잘 보는 걸 걱정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실제로 잘 본 케이스들이 있겠죠. 극히 소수.
나는 정시로 갈래 하는 케이스들 가들 이제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실제 서류 제출자를 고려했을 때 경쟁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최종 12.47대 1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요 전형은 일반형은 수능 최저가 빡셌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될 때 어땠었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으로 뽑는 거야. 수능 잘 보면 다 해결돼 라는 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 보세요. 14.4. 자, 수능으로 뽑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경쟁률이 얼마가 나야 되냐면 한 2대1 정도 나와야 돼요. 1대1이나 2대1. 그래야지 수능으로 뽑는 거가 되는 거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수능 최저 충족자들과 서류 제출자들 이거 다 고려해서 경쟁률 계산해 봤더니 서강대가 공개를 한 거거든요. 12.47대.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자, 이제 뭐냐면은 이 내부에서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의 논리대로 학생부 서류 평가에 의해서 변별이 돼야 됩니다. 수능이 변별 요소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일반형의 경우는 이 수능 최저가 빡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이거 수능을 뽑는 거라는 그 을토당토 않은 그 논리들이 팽배했었던 게 일반형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부터 이제 그 수능 최저는 좀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17학년도죠. 17학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능 최저가 인문 사회의 경우는 이제 3개 영역 2등급 이내. 그다음에 그러니까 16학년보다는 약화된 거고 한국사 4등급 이내 뭐 이 정도. 탐구는 고려할 때 이제 두 과목 평균이었고 자연의 경우에는 그 2개 영역 2등급 이내. 역시 탐구는 그 2과목 평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17학년도 거 걱정할 필요 없죠. 18학년도로 해야지. 18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인문사회와 그 자연계열 다 공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3개 영역 각 2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개 영역 합이 6이어도 되는 거고 6 나오는 거. 참 3개 영역 합 6이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3개 영역 각 2등급이 되기 때문에 4개 영역 중 각각이 뭐든지 3개를 골랐을 때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 절대평가니까 좋죠. 뭐죠?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2개 영역에서 이걸 완수하면 되는 거니까 특징적인 게 어떤 거가 있냐면은 탐구는 고려될 때 예전에는 이제 2개 과목 평균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1개 과목으로 합니다. 2개를 응시하되 1개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튼 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지원 실제 경쟁률은 그보다 그 최초 경쟁률보다는 많이 줄겠죠. 금년도에 아마 서강대가 뭐 설명회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하겠죠.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강조할 거 일반형 뭐 수능으로 선발된다 그럼 거지 같은 소리라는 거 그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자 자기주도형은 그럼 어떠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면 내가 수능 잘 볼 걸 너무 많이 걱정하나 봐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자기주도형 쪽은 16학년도 기준으로 먼저 얘기 드릴게요. 경쟁률이 셀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는 수능 잘 볼 걸 너무 많이 걱정하죠. 자, 이쪽은 16학년도 기준으로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얼마였냐면은 8.6입니다. 8.6대 1. 6대 1.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 다 설평가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설평가가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강대 내부에서의 일이 아니라 다른 대학하고 연결 구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즉 수시에는 우리가 중복 지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6개 대학이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강대도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다른 데로 빠져나간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걸 서강대는 실질 경쟁률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걸 좀 말이 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왔냐면 3.87. 자 어느 한 명을 선발하는데 8.6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합격자가 됐겠죠. 자 근데 얘가 다른데 겹치기로 합격했어. 얘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그 2순위, 3순위, 4순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그건 다섯 번째 서열까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합격자 돼버린 거지. 웃기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나한테 8.6대 3.87이 나왔으니까 얼마예요?
8대 3이라 합시다. 그 8분의 5의 확률로 나한테 합격이 오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다 보니까 오더라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심리예요. 수능이 있는 쪽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건너갔다가 이제 개피박을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반론들은 나오죠. 자기주도는 수능을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얘들은 진짜 뭐 저기 학생부에 있어가지고 뭐 신의 영역의 애들이 아니겠어?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무슨 그 참 서글픈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저기 이쪽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다른 요소를 하나 볼게요. 그 자기주도형하고 일반형 지원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수능이 있냐 없냐 그런 거 가지고 좀 따지지 마시고 뭘 가지고 따지셔야 되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자기주도형은 선발을 할 때 선발 단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모집 전공별입니다. 모집 전공 서강대 특유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단위 그 세부적인 단위로 선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반형은 모집 얘네 편대라면 모집 단위별입니다. 자, 그 사례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모집 전공별이라는 거는 이걸 의미합니다. 국어, 국문학, 그 다음에 사학, 철학 이런 것들로 세분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국어, 국문학에서 뭐 12명, 뭐 사학에서 12명 이런 식으로, 철학에서 7명 이런 식으로. 자, 모집 단위별 선발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어, 국문학, 사학, 철학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인문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 국문학이니 사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걸 갖다 이제 이거를 갖다 전공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인문계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광역으로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대 표현인데, 자, 그 국어, 국문학이나 사학이나 철학이나 똑같은 인문계 단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형은 인문계라는 대단위로 선발을 해버리는 거고, 자기주도형은 이렇게 소단위로 이렇게 선발하는 거예요. 뭐 영미, 어문, 미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단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일반형에서는 뭐 영미 문학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계는 근데 이런 구분들이 뭐 다 동일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수학은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요강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특장점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주도형은 이렇게 소단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애가 있어. 얘가 국어국문학과에 최적화된 애야. 근데 국어국문학의 경쟁률이 빡셌어. 차라리 그래서 떨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차라리 여기 지원하지 말고 일반형 인문계로 지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식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학의 자기 뭐 특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학과가 경쟁률이 그냥 빡셌어. 그러면 여기 말고 차라리 인문계로 지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거예요. 광역 쪽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간 다음에 모집단이 다 전공은 다 세분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초장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국어 국문학의 대신에 인문계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죠. 그죠?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부여를 한다 그러면 자기주도 쪽은 우리가 전공적 합성 이것도 참 유행되는 언어가 돼가지고 참 적절한 언어는 아닌데 나중에 한번 언어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게 좀 더 강화가 돼 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형은 그게 좀 더 약화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밴드에 올라왔던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내신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보냐 이런 식의 질문인데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이라는 거는 그거는 중심 요소가 아닙니다. 더 많이 본다? 알 수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지원자 집단에 내신이 큰 변별 요소가 되지 못한다면은 내신은 그땐 죽겠죠. 대신에 다른 요소가 부각이 되겠죠. 거꾸로 지원자 집단의 내신이 아주 그냥 널뛰기 누구 널뛰기 하듯이 막 편차가 심하다 하고 다른 요소들은 거의 균질하다 그러면 그땐 내신이 힘을 발휘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합평가라는 것은 그 중간에 모인 어떤 집단들의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변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내신을 더 보내 마네 이런 거.
이런 건 있긴 있어요. 당장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것은 학업적인 그 국영수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신을 볼 때는 좀 유연하게 볼 수 있겠죠. 내신의 어떤 사전에 미리 이제 내신의 어떤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추정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주도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내신을 좀 빡세게 본다 이런 식의 추정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걸 추정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인 집단이 무엇인가 그 집단 내에서 그 특장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 아주 기준이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 자기주도형하고 일반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자기주도형은 소단위로 모집한다라는 특성 그 다음에 일반형의 경우는 좀 대단위였다라는 거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더 차라리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것도 소용이 없고 어차피 우리는 그 입시에 있어가지고 미래를 그 뭐 꼭 그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그 수능 쪽에 대해 가지고 심리 게임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형 쪽은 이제 수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능에 내가 강점이 있다면 일반형으로 하는 거고 뭐 강점이 없다면 자기 주도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뭐 미리 이제 이렇게 예측한다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올까? 그거보다는 그런 거 걱정할 때 자기소개서 한 편 더 잘 쓰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